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뉴탐스러운 생명과학 원의 박소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체세포 분열 얘기를 했었죠. 지금 그 얘기를 왜 하고 싶은 거냐면, 선생님이 요즘 수강후기 게시판 확인을 잘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 목표로 자기는 내신 1등급 또는 모의고사나 수능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런 학생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체세포 분열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 과정 네모칸,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5개 뻥뻥뻥뻥 뚫어놓고 그 밑에 1, 2, 3, 1, 2, 3 이렇게 적어놓은 다음에 백지에다가 처음부터 채워나가는 과정을 적어도 3번쯤은 했으면 좋겠다라는 과제를 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과제를 수행한 학생이 있는지 한번 손들어 봅시다. 자,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1등급이라는 거 정말 맞기 어려운 거예요. 내신도 마찬가지고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요. 수능은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그 1등급 받기 위해서는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노력이 꾸준히 필요한데요.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내주는 이런 과제들 너무너무 중요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꼭 수행하고 실천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는 1등급, 1등급도 그 노력을 꼭 뒷받침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덧붙여서 정말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감수 분야를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배울 내용 학습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기 보시면요, 전체적으로는 감수 분열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감수 분열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지. 감수 분열은 크게 1분열과 2분열 두 가지의 분열로, 두 단계의 분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과정들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감수 분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 알아볼게요. 그리고 감수 분열의 의의와 유전적 다양성,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되냐면, 서술형에 대비하는 마음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서술형 내기 좋은 주제고요.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서술형 문제들보다도 굉장히 어려운 수준의 서술형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내용상 마지막으로는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을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요. 이것도 수행평가라든지 이런 단답식 문제들로 비교해서 표 채워넣는 문제로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정리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탐구활동 같이 볼 건데요. 여러분들 내신 1등급 잡기 위해서는 지필평가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행평가도 꼭 잘 받아야 1등급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마 실험평가 굉장히 많이 수행이 될 겁니다. 1학기에서 할 수 있는 실험이 별로 많지 않아서요. 요거 아마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험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과정 같은 거 선생님이 같이 한번 잡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요렇게 하고 오늘 같이 감수분열 1분열부터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수 1분열 과정 같이 한번 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감수 분열이 왜 일어나야 되는지, 왜 감수 분열이라는 걸 하는지부터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우리가 분열의 종류를 크게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로 나눌 수 있다고 했고요. 체세포 분열은 왜 하는 거였어요? 바로 세포 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였죠. 그래서 모세포랑 딸세포들은 정말 동일한 유전 물질을 갖는 그런 세포들을 그냥 수만 늘려서 만드는 게 체세포 분열이었고, 이 감수 분열은 말입니다. 정말 독특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나의 생식세포를 만들어서 자손을 낳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죠. 그래서 나의 체세포를 그대로, 이해는 46인 체세포가 그대로 배우자 것과 만나서 자손을 만들게 되면 그 양이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반절짜리 그런 염색체를 갖는, 염색체 수가 반절인 그런 생식세포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겠다 해서 그 과정이 바로 감수 분열인 거죠. 그래서 두 단계로 나눠지니까 여러분들 오늘 각각 1분열과 2분열이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과 비교했을 때 각각의 단계는 어떻게 다른지 같이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또 이제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길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 감수 1분열부터 갈게요. 감수 1분열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면 핵상의 변화가 있는 분열입니다. 핵상 변화가 있다.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이따가 다 그린 다음에 같이 와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핵상 변화가 있다는 거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강하게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기와 비교를 먼저 해봐야겠죠. 간기 S기에서 DNA 복제가 일어난다는 거는 체세포 분열과 동일하고요. 복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때는 역시 핵막도 있고 인도 관찰이 되고, 그다음에 염색사 상태로 이렇게 풀어져서 유전 물질이 존재하는 거 여러분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중심체도 이렇게 두 세트가 이렇게 2개가 되게 되고요. 이렇게 여기가 간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감수 1분열 들어갈 건데, 역시나 1, 2, 3 적어져 있죠. 선생님 어떻게? 첫 번째는 바로 핵막과 인이 사라진다. 핵막, 인, 소실.
이 전체적인 단계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요. 체세포 분열하고 거의 동일해요. 전체적인 틀은 동일하고요. 아주 구체적인 조금의 사건이 좀 다른 건데 그 조그마한 사건이 굉장히 큰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니까 그 조그마한 사건들에 더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자, 핵막과 인이 소실되고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바로 염색사가 관철된다. 염색사 형태로 응축된다. 염색체 형태죠. 염색사가 염색체 형태로 응축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추사가 나타난다. 방추사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하는 거.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이렇게 핵막이 점선 형태로 소실되고 있는 걸 나타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중심체 또는 중심립에서는 이렇게 방추사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이에는 사 상태의 그런 세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거 2개, 짧은 거 2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가 상동, 이렇게가 상동이에요. 그러니까 엄마한테서 받은 거, 아빠한테서 받은 거, 뭐 목에, 부계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한 쌍, 그다음에 이렇게 한 쌍을 이뤄서 하나는 목에, 하나는 부계로부터 받은 그런 전체적인 구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자 멈추면 안 됩니다. 지금 체세포 분열하고 감수 분열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네 번째가 있어요. 여기는 네 번째. 원래는 3개였는데 네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가 염색체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이가 염색이고 이가 염색체 형성가 등장합니다. 이가 염색체가 뭘까요? 우리가 상동 염색체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죠. 모양과 크기가 같고 부계, 모계로부터 하나씩 받은 거, 그래서 쌍을 이루는 거. 하지만 얘네들이 평소에 이런 그 세포 안에서 쌍을 이뤄서 항상 붙어 다니는 건 아니에요. 평소에는 좀 대면대면하게 그냥 너랑 나랑 뭐 세트인 거지 뭐 이런 느낌으로 있다가 언제만 이 감수 1분열 전기에서만 이가 염색체라는 형태로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붙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돌아다니던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옆에 와서 찰싹 붙어서 마치 한 덩어리처럼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걸 바로 이가 염색체라고 해요. 이가 염색체. 염색체가 2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한 덩어리를 이뤘다고 해도 이거는 염색체 2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라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명칭으로는 이게 염색 분체는 몇 가닥 있는 건가요? 여기에. 하나, 둘, 셋, 4가닥의 염색 분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4분 염색체라고도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요. 같은 의미로 4분 염색체. 자, 그래서 다 같은 말이에요. 이가 염색체가 형성된다. 4분 염색체가 형성된다. 또는 상동 염색체의 접합이 일어난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3가지가 같은 의미라는 거 여러분들 꼭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요것들이 이렇게 만나는. 그럼 그림을 다시 그려야겠죠? 여기. 하얀 배경이 되었어요. 자, 이 배경의 더러움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가 염색체를 형성하면은 이런 식으로 상동 염색체를 이렇게 착 달라붙은 형태로 그려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가 염색체 형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은 뭐냐면요. 이가 염색체를 형성하여서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끼리 붙어있기 때문에 교차라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교차가 일어날 수 있다. 교차가 뭐냐면 나중에도 좀 얘기를 할 거지만 원래 이렇게 따로따로 있던 이 가닥들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얘 것이 얘한테 가고 얘 것이 얘한테 가고 왜? 이렇게 딱 붙어 있으니까요. 딱 붙어 있게 되니까 요게 이렇게 염색 분체끼리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상동 염색체끼리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는 100% 같다 그랬나요? 아니죠. 세부적인 그런 유전 정보는 다를 수 있다 그랬죠. 엄마는 쌍꺼풀 만들게 하는 유전자 주고 아빠는 쌍꺼풀 안 만들게 하는 유전자 줄 수 있다 그랬죠. 그것들, 예를 들면 그런 것들 사이에 교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다른 조합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차라는 중요한 사건이 이 1분열 전기에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래서 암기 팁을 하나 드릴게요. 선생님이 이가 염색체는 언제 생성되나요? 언제 형성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가 염색체는 1분 전이요. 감수 1분열 전기이기 때문에 1분 전에 만들어집니다. 이가 염색체는 1분 전에. 이가 염색체는 무조건 체세포 분열에서는 이가 염색체라는 것이 등장하지 않고요. 감수 분열에서도 1분열 전기에 그 이가 염색체가 형성이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거 4번째는 또 선생님이 또 이렇게 빨간색으로 네모칸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따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꼭 지켜보세요. 자, 그 다음에 중기로 갈게요. 중기는 어떻게 되는 시기? 바로 어디에? 적도면에 배열하는 시기. 적도면에 배열을 하긴 해요. 그런데 어떻게 배열하냐? 우리가 체세포 분열에서는 어떻게 배열했어요? 바로 한 줄서기 했었는데요. 이때는 2줄서기 합니다. 2줄서기. 2줄서기. 차이가 나오면 중요한 거예요. 체세포 분열과 뭔가 다르다 싶으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한 줄 서기는 그냥 하나 염색체를 그렸었는데 두 줄 서기는 이렇게 이가 염색체를 통째로 이렇게 놓게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조만한 애들도 이렇게 놓게 되고 이쪽에서 방추사가 나와서 이렇게 붙게 되겠죠. 자, 잘 보세요. 두 줄 서기를 왜 해야 되냐면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졌잖아요.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져서 짝꿍끼리 어깨가 붙었다고 생각해요. 어깨가 붙었으니까 한 줄로 서고 싶어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줄로 설 수밖에 없죠. 여기 이렇게 쫙 붙어 있는데. 그래서 강제로 두 줄 서기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굉장히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가 염색체 형성에서 두 줄 서기를 하게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는 후기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이 것들이 갈라지는 그 시점부터 우리가 후기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디가 갈라지냐면 여기가 갈라져요. 여기 요 가운데 사이에.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갈라지긴 갈라지는데 누구누구가 갈라지냐면 상동 염색체끼리 분리되게 됩니다.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나요. 자,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난다. 자, 우리 체세포 분열에서는 여기서 뭐가 분리됐어요? 바로 염색 분체가 분리됐습니다. 염색 분체 다 이렇게 한 줄로 섰으니까 떼낼 게 염색 분체들끼리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두 줄 서기 했으니까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이 상동 염색체끼리는 다른 세포로 들어갈 운명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지금까지는 같이 행동을 했었는데 자, 그래서 이가 염색체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강제로 두 줄 서기 할 수밖에 없었고 두 줄 서기 했기 때문에 염색 분체의 분리가 아니라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기 가볼게요. 말기도 역시 1, 2, 3. 저 위에 앞에 전기에 있는 1, 2, 3 반대로 써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핵막과 인이 다시 나타나고요. 다시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염색사의 형태로 풀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방추사가 사라지죠. 방추사. 이게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없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1번과 2번은 생물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요거는 생략하고 3번만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거 이렇게 괄호로 쳐서 나타낼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핵막과 인이 다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딸핵이 다시 생기게 되는데 요렇게 여기 담기는 염색체의 종류를 한번 그려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둘 관계가 상동 염색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은 거라고 칩시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건 엄마한테서 받은 거, 이거 아빠한테서 받은 것이 이렇게 잘 서가지고 이렇게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요쪽으로 간 요 염색체들은 이쪽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쪽에. 자, 그래서 요렇게. 그 다음에 요쪽으로 간 거는 이쪽 세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아예 다른 세포로 분리될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요거는 엄마한테서 받은 긴 것과 엄마한테서 받은 짧은 거. 사실 뭐 바뀌어도 상관없지만 아빠한테서 받은 걸로 바뀌어도 상관없지만 이쪽은 아빠한테서 받은 것과 아빠한테서 받은 짧은 것. 이렇게 짝을 짓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요 상태를 보세요. 얘는 말이죠. 얘는 짝이 있어요, 없어요? 상동 염색체 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 긴 거.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요게 만약에 쫙 갈라지게 된다면 전혀 다른 남남의 세포로 되기 때문에 얘는 짝이 없는 외로운 N 상태가 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상동 염색체 쌍이 다른 세포로 들어가게 돼서 전혀 남남인 다른 세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갈라진 모습을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여기 그려보면 이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요. 어차피 같은 과정으로 이렇게 똑같이 진행이 되니까 위에 한 트랙만 그렸어요. 자,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또 이렇게 중심체가 있게 되는 이런 그림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시작할 때는 그 염색체 핵상이 어땠어요? 핵상이 쌍이 있었잖아요. 상동 염색 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가 염색체 이뤘잖아요. 그래서 EN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끝이 바로 N이 되는 이 과정에서 N으로 변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EN에서 N으로 핵상이 감소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 감수 1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앞으로 약간 돌아가서 저 윗부분에다가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EN 상태였고 염색체 숫자는 4개였는데 요게 쭉 진행이 돼서 N은 4인 그런 N은 2인 그런 상태의 세포가 되었습니다. 딴 세포가. 그래서 핵상이 변화해요. 어떻게? EN에서 N으로 변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염색체 수도, 이거 노란색으로 써볼게요. 중요하니까. 염색체 수도 반감합니다. 염색체 수도 반감해요.
그래서 핵상도 반으로, 염색체 수도 반으로 그렇게 줄어드는 변화가 이 감수 1분열에서 전체적으로 일어나고요. 그 큰 변화가 굉장히 사소한 이가 염색체 형성이라는 이 사건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 이가 염색체 형성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두 줄 서기 하는 거고, 그래서 뭐가 분리돼요? 상동 염색체 분리되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동 염색체가 남남이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이 딸세포 두 가지의 딸세포는 각각 N은 이 형태, N은 이 상태의 그런 딸세포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된다 하는 게 감수 1분열 전체의 과정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감수 2분열 가는데요. 감수 2분열과 1분열 사이에는 간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제는 1분열 들어가기 전에 한 번만 해서 2회 연속 분열하는 거예요. 2회 연속 분열입니다. 여기는 간기가 없어요. 자, 전기에서 일어나는 사건 세 가지 똑같이 해주면 돼요. 핵막과 인이 다시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염색체가 관찰되고, 염색체로 응축되고, 그 다음에 방추사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다. 방추사가 나타난다. 여기 이렇게 방추사가 나타나는 거. 그런데 앞에 두 가지는 만약에 그 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생물이라면 이것도 역시 생략이 되겠죠. 이렇게 전기. 그다음에 중기는 어떻게 될까요? 중기는 뭐가 어떻게 된다고? 적도면에 배열된다고요. 적도면에 어떻게 배열될까요? 적도면에 배열된다. 한 줄 서기가 두 줄 서기가? 한 줄 서기입니다. 한 줄 서기. 한 줄 서기. 적도면에 한 줄 서기. 그래서 얘네 둘이 요렇게 적도면에 한 줄, 두 줄 이렇게 서서 이쪽에서 나오는 방추사가 여기 이제 부착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한 줄 서기. 한 줄 서기 네모.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한 줄 서기. 자, 이렇게 또 차이를 좀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후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후기에는, 중기에는 뭔가 그 적도면의 배열이고, 후기에는 이것들이 분리되는 시기가 그때부터 후기죠. 자, 여기서는 누가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여기 붙어있는 거. 염색 분체끼리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난다. 분체의 분리. 그래서 양극으로 이동. 양극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그려보면요. 이렇게 아이고, 너무 뚱뚱해졌어요. 이렇게 긴 것들도 분리되고 짧은 것들도 분리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 중심체 그려주고 이렇게 되는 시기. 그래서 여기서는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난다. 또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잠깐 보면 좀 느끼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감수 1분열이 굉장히 이질적인 분열이고요. 감수 2분열 전체적으로는 체세포 분열하고 거의 똑같은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체세포 분열 맞죠? 세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적도면에 한 줄석이 있고요. 염색 분체가 분리됐어요. 그 다음에 말기에서 일어난 세 가지 사건도 어차피 저 핵막과 인이 다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염색사로 또 풀리고, 염색사 형태로 풀리고, 세 번째로는 방추사가 다시 사라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 밑에 적혀있는 것만 보면 체세포 분열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분이 되긴 돼요. 이 중간 과정 그림만 딱 하나 주더라도 어떤 분열인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체세포 분열이면 이 전체 과정이 핵상이 어때요? 전체 과정이 뭐 어느 시기를 뽑든 간에 EN인 상태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감수 2분열은 전체적으로 N인 상태로, 이미 1분열에서 N으로 핵상이 이제 줄었으니까, 그죠? 핵상이 N으로 변했죠. 그래서 그 상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림상으로는 구분이 된다 하는 거. 다음 강의에서 아마 그 문제들 여러 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감을 좀 익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기에 뭐 핵막이 생기고요. 핵막이 생기고, 뭐 중심체는 여전히 이렇게 하나씩 나눠져서 있겠죠. 생기고, 그 다음에 염색사 형태로 풀리는데, 풀리기 전에 그냥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이렇게 그림을 나타낼게요. 풀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내서 이 딸세포 역시 풀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긴 거 한 가닥, 짧은 거 한 가닥, 그 다음에 긴 거 한 가닥, 짧은 거 한 가닥, 그 다음에 긴 거 한 가닥. 이 밑에 거는 쭉 같이 진행이 됐다고 하고 마지막만 같이 그릴게요. 긴 거 한 가닥, 짧은 거 한 가닥. 근데 예를 들어서 앞에서 엄마 쪽에서 받은 긴 가닥 짧은 가닥이 한 세포로 들어갔고, 아빠 쪽에서 받은 상동 염색체 긴 가닥 긴 염색체 짧은 염색체 한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엄마한테서 받은 거, 엄마한테서 받은 한 가닥 엄마 가닥, 그다음에 아빠한테서 받은 염색체 엄빠, 여기는 다 빠빠죠. 빠빠 이렇게. 자, 여기서 보시면 요 두 개가 이제 같은 종류의 그런 생식세포가 되고요. 요 두 개가 같은 종류의 생식세포가 돼요.
그런데 이것도 중간에 교차가 혹시라도 일어났다면 이 조합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다시 설명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결과를 한번 볼게요. 결과를 보시면 이 딸세포 지금 핵상이 어때요? 상동염색체 쌍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죠. 지금 얘는 홀로 한 가닥. 얘 쌍이 없어요. 얘도 홀로 한 가닥. 같은 모양의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N인 상태. 그 다음에 염색체 수는 전체 하나, 두 개죠. 두 개. 얘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N은 이 상태의 딸세포 몇 개? 지금 4개가 만들어졌죠. 4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기 앞부분으로 가서 감수 2분열의 전 과정을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감수 2분열 시작할 때 전기에서 N은 2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만들어진 딸세포들도 N은 2 상태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감수 2분열 전체 과정에서는 핵상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다. 그래서 어디서 어디로? N 상태로 시작해서 N 상태로 끝난다. 그리고요, 전체 염색체 수 변화 있습니까? 염색체 수. 얘도 2개고 끝에도 2개잖아요. 그래서 염색체 수 변화도 없어요. 또 변화 없다. 요거 정리 좀 해주세요. 염색체 수는 변화 없다. 그런데 선생님 여기는 얘가 막 이렇게 막 2가닥씩 붙어 있고, 그쵸? 염색 분체가 있고, 마지막에 나타난 딸세포, 여기 보이나요? 딸세포는 이게 1가닥씩만 있는데 어떻게 이게 다 같을 수가 있어요? 뭐만 다르냐면 DNA 상대량만 분리가 되면서, 그 염색 분체가 분리되면서 DNA 상대량, 그냥 양만 줄어든 거지 이 핵상이나 염색체 수는 변화가 없다. 선생님이 이 예전 시간에 굉장히 강조했어요. 염색 분체가 더 있고 덜 있고는 핵상이나 염색체 수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염색 분체의 수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과 연결지어서 그거를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전체 과정, 이거 한번 쭉 이렇게 훑어주실래요? 처음부터 간기부터 이렇게 쭉 해가지고 굉장히 길죠? 여러분들 이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끝까지 쭉 해가지고 빈칸을 뚫어놓은 다음에 요대로 채워 넣을 수 있는지 몇 번 정도? 최소 3번 정도 여러분들 꼭 해보세요.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빈 종이에 충분히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선생님이 네모칸 치고, 빨간색 네모칸 치고 별표친 부분들이 그 뭐 1분열과 2분열의 차이점 또는 체세포 분열과의 차이점이 되니까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바꿔서 써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어렵게 지금은 머리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한 3번 정도만 정리해보면 딱딱딱 그 차이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될 겁니다. 선생님 믿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정리가 다 됐고요. 이제 감수 분열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 전체 과정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럼 이거는 여기를 좀 지우고. 아깝지만 굉장히 열심히 그렸지만, 자, 빔을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 우리가 앞서 배웠던,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래프와 거의 비슷한 형태인데요. 비슷한 형태지만 약간 디테일이 다른 거 볼 수가 있어요. 일단 감수 분열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축이 좀 더 길어졌죠. 왜? 1분열, 2분열 두 시기로 이제 더 길게 진행이 되니까. 자, 이렇게 시기가 더 나뉘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 자체가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또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원래 우리 체세포 분열에서 어땠어요? 한 여기까지 있고 끝났죠? 여기 정도. 한 번 분열하고 원래 이 DNA를 2를 다시 회복한 상태에서 끝났는데 여기에다 한 번의 분열이 더 있죠. 그래서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간기 먼저 보시면요. G1기, 이 기준점이 되는 게 무조건 G1기예요. G1기의 양. 요거를 2로 잡았네요. 1로 잡아도 되고 2로 잡아도 되고 뭐 100으로 잡아도 된다 그랬죠? 그 비율만 잘 나타내주면. 그래서 G1기의 양을 2로 잡고 S기 동안 열심히 복제하기 때문에 쭉쭉쭉쭉 넣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예전에 그 서술형 수행평가 문제로 요 그래프 그려보는 걸 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들 많이 그리냐면 S기 그래프를 뭐 이런 식으로 그려요.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는데 그러면 안 되고 점차 조금씩 합성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선으로 그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G2기부터 감수 1분열 말기 전까지는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하긴 하지만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밖에서 봤을 때는 DNA 양이 변화가 없고요. 이게 정말로 핵이 나눠지게 되면, 딸 핵이 생성되면 그때 팍 반절로 줄어드는 거 볼 수 있겠죠. 여기는 이런 사선이 아니에요. 딸 핵이 만들어져서 딱 가둬주는 순간, 그 순간 이렇게 반절 나눠지게 되는 거니까 요거는 이렇게 직선 형태로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분열이 바로 진행되죠. 여기서는 또 S기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또 다시 올라가는 게 없이 그대로 또 분열을 한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DNA 상태 2였어요. 지원기에. 그걸 한번 뻥튀기 했죠. 한 번 나눴을 때까지는 원래 상태를 회복했지만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나누기 때문에 원래 모세포가 가지고 있는 DNA량이 반절이 되는 그런 그래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옆에다가 특징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감수 분열의 특징은 자, 첫 번째 1회 복제. 복제 후 몇 번 분열? 몇 번 분열? 2회 연속 분열. 2회 연속 분열을 합니다. 간기에 그 S기에 한 번 복제하고 2번 연속 분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모세포 1로부터 딸세포 4개가 나옵니다. 4개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게 첫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특징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거 뭐였냐면 여기 감수 분열에서만 나오는 하나의 굉장히 독특한 사건, 그리고 감수 1분열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사건, 그게 바로 뭐였냐면 이가 염색체 형성이죠. 이가 염색체가 형성된다. 다른 말로 뭐라고요? 4분 염색체. 근데 그 말은 잘 안 쓰고 이가 염색체가 형성됩니다. 상동 염색체가 접합해서 이가 염색체가 형성이 되어서 나중에 이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 들어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독특한 사건이죠. 자, 이가 염색체 형성 언제 되나요? 언제 되나요? 이가 염색체 언제? 1분 전에, 1분 전. 그래서 감수 1분열 전기에. 자, 그럼 선생님 OX 문제 하나 내볼게요. 이가 염색체는 감수 1분열 전기에만 관찰된다. OX. 어떻게 생각해요? 감수 1분열 전기에만 관찰된다. 아닙니다. 왜? 중기에도 관찰되잖아요. 나눠지기 전까지는 이가 염색체 형성된 거니까. 그러니까 형성 자체는 전기에 되고요. 관찰은 중기까지, 제1분열 중기까지는 관찰이 되는 거죠. 그게 나눠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있는 게 나눠지기 전까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핵상과 그 다음에 염색체 수가 변해요. 언제? 감수 1분열. 감수 1분열이 마치면 에서 핵상과 염색체 수가 변합니다. 변화한다. 어떻게 해요? 핵상은 2n에서 n이 되고 염색체 수는 반감하게 되죠. 반감. 요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감수 분열의 특징. 최세포 분열과 굉장히 요렇게 분리될 수 있는, 조금 비교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수 분열의 의의와 유전적 다양성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이 부분은 이쪽에 지우고, 선생님이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서술형 문제로 나올 수 있을 법한 그런 부분이다. 실제로 선생님도 출제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과서에 굉장히 서술이 논리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읽어주면서 굉장히 잘 쓴 서술이다. 너네가 나중에 이런 것이 서술형 문제로 나오면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문제로 나오면 이게 논리 정연하게 쓰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 감수 분열의 의의예요. 아이고, 감수 분열의 의의. 의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수 분열은 목적 자체가 뭐였어요? 생식세포 만드는 거였죠? 생식세포 만드는 거다 보니까 이게 생식세포 그럼 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체세포로 하면 안 돼? 선생님이 앞서서도 얘기했었죠. 세대가 거듭되어도 자손의 체세포가 갖는 뭐의 양이? 염색체 양이 염색체 수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감수 분열이다. 그게 바로 감수 분열이다 하는 거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2N은 46인 어떤 남성이 있어요. 2N 상태이면서 염색체는 46개 남성. 그 다음에 2N은 또 역시 46인 여성. 이 둘이 결혼해서 자손을 낳았는데
욕심을 몽땅 부린 거죠. 나는 내 유전 정보 다 주고 싶은데 나는 내 것 전체 다 줄 거야 해가지고 2N은 46인 체세포를 줬어요. 엄마도 마찬가지. 그럼 자손은 어떻게 돼요? 전체 4N. 4N은 92인 상태의 그 염색체 조성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자손이 또 결혼해가지고 또 애를 낳는데 그럼 막 8N에다가 막 16N에다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냐. 감수 분열이라는 것을 해서 요거의 반절만 갖는, 반만 갖는 N은 23짜리, 그렇죠? N은 23짜리의 생식세포를 만들고 이 생식세포들끼리 수정해서 자손이 만들어진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2N은 46으로 원래 숫자를 회복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이 감수분열의 의의가 되겠죠. 그래서 세대가 거듭되어도 자손의 체세포가 갖는 염색체 수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감수분열의 의의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또 소개를 할 내용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술형으로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는 주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번째로 바로 그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원인이에요.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할까요? 증가시키는 요인들. 여러 가지 뭐 표현은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뭐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다양성이 증가돼요. 무슨 소린가요? 우리가 지금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 말고는 여러분과 조금 닮을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심지어 우리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똑같은 부모 밑에서 나왔는데도 이렇게 유전적으로 다를까? 그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봅시다. 첫 번째로는 바로 상동염색체의 무작위적 배치예요. 이름이 어렵죠? 이거 처음에 얘기하면 학생들이 무슨 얘기인지 좀 못 알아듣는데 상동염색체의 무작위적 배치. 배치. 책에 따라서는 무작위적 정렬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정렬. 자, 이게 무슨 소린가? 우리가 전기예요. 감수 1분열 전기에 요 이가 염색체 형성이 되잖아요. 그 이가 염색체 형성이 됐을 때 중기에 이렇게 두 줄 서기 하게 되는데 요렇게 두 줄 서기 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 뒤집혀서 두 줄 서기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그거는 랜덤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정렬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나눠졌을 때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래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체육 시간에 팀을 나눠서 게임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체육 선생님이 어떤 그 지령을 내리셨냐면 친구들끼리 자기랑 이제 친한 친구들끼리 두 줄로 한번 줄을 서봐라. 이렇게 쭉 두 줄로 서봐라. 이렇게 줄을 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딱 서고 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여기 선 거예요. 여기 소현, 여기 소현. 자, 그래서 여기 뭐 친한 친구가 여기 선생님 친구가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건 팀을 나누기 위한 하나의 그 예비 단계였던 거죠. 그래서 요 두 줄로 서게 한 다음에 여기를 쫙 나눠서 이쪽 한 팀, A팀, 이쪽 한 팀으로 나누기 위한 선생님의 예비 단계였던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팀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좀 적어 넣으세요.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이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여긴 누구, 여긴 누구, 여긴 누구 구체적인 이름을 좀 적어 놓은 다음에요. 내가 여기 서 있을 때랑 여기 서 있을 때랑 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딱 그냥 처음에는 선생님이 의대로 몰랐으니까 내가 오른쪽에 설 수도 있고 왼쪽에 설 수도 있겠죠. 무작위적 배치라는 거예요. 그 랜덤으로.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섰는데 서고 나니까 이렇게 팀이 됐네? 근데 내가 만약에 요게 랜덤으로 이쪽에 내가 섰다면 이쪽 팀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랜덤으로 그냥 섰지만 어떻게 섰느냐에 따라서 팀이 다 다르게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가지수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쓰느냐는 가능성이 두 가지. 이 친구들도 가능성이 두 가지. 여기 우리 선생님과 친구도 오른쪽에 서냐 왼쪽에 서냐 가능성이 두 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팀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의 수는 요 2에 요 n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 몇 줄이냐, 이렇게 그 세트가 몇 줄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동염색체가 이 그 중기에 그 1분열 중기에 이렇게 서느냐 또는 이렇게 서느냐 그렇게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그 종류가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거. 그거를 저기 가서 그림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리된 그림으로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좀 빠를 수가 있으니까.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 여기
이렇게 긴 거, 짧은 거 두 종류의 염색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파란색은 지금 아빠로부터 받은, 부계로부터 받은 염색체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모계로부터 받은 염색체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계로부터 하나, 모계로부터 하나 받았고 모양과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 둘이 상동 염색체라고 이렇게 우리가 짝을 지어줄 수 있겠고, 역시 이 밑에 이 둘이 짝을 지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상태는 지금 상동 염색체 쌍이 있는데, 이 이가 염색체를 형성했을 때 이게 이렇게 배열을 하는지, 아빠 거가 우연히 이쪽에 다 들어가고 엄마 거가 우연히 오른쪽에 다 서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우연히 배치가 됐는데 이렇게 빠엄, 그 다음에 여기는 엄빠 이렇게 배치가 됐는지, 가능성이 하나, 두 가지란 얘기입니다. 지금 두 쌍의 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두 쌍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대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 이게 서 있는 대로 이렇게 나눠져서 이쪽에 파란 게 다 가게 되겠죠. 이쪽에 빨간 게 다 가게 돼요. 그 다음에는 염색체 분체의 분리는 어차피 뭐 똑같이 복제본에 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파란색만 몽땅 들어있는 거, 빨간색만 몽땅 들어있는 거, 이렇게 조합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이쪽에는 긴 거는 아빠로부터 온 거, 짧은 거는 엄마로부터 온 거, 요거는 반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조합 자체가 마지막에 이렇게 여기는 섞인, 엄마 아빠 그 출처가 섞인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 이 생식세포랑 이 생식세포랑, 그렇죠? 뭐 이걸로 해도 상관없고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이거랑 유전적인 조합이, 유전적인 정보가 똑같냐고요? 그건 아니죠. 지금 얘는 빨간색이고 얘는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 위치하는 대립 유전자는 구체적인 세부적인 유전 정보가 다를 수 있다, 이 얘기했어요. 여기에는 보조개 만들게 하는 유전자, 여기는 보조개 안 만들게 하는 유전자,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받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 다시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쪽이죠? 이쪽이죠? 조금 더 와볼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그 개체가,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한 개체가 생식세포를 만들 때, 그때 이 1번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의 가지수가 2의 23승가지가 만들어져요. 선생님은 지금 2의 23승가지의 생식세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계산해보세요. 이거 이렇게 봐서는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큰 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하는 거, 첫 번째 그 원인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뭘까요? 바로 교차입니다. 교차. 자, 교차. 문제 낼게요. 교차 언제 일어나죠? 언제? 1분열 전기예요. 감수 1분열 전기에 일어난 사건이 교차였는데요. 자, 왜 교차에 의해서 유전자 다양성이 증가하는지, 이것도 역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오늘 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여기 가운데는 지워버리고. 자,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차에 의한 유전자 재조합인데요. 여기 보시면 한 쌍의 상동 염색체만 나타냈어요. 여기 한 쌍만 나타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염색 분체들 복제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전자 조성이 완전히 똑같은 거 알 수 있고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하지만 대립 유전자들끼리는 구체적인 유전자 조성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A라는 어떤 형질, B라는 형질, 그래서 알파벳을 똑같은 걸 쓰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립 유전자, 이렇게 대립 유전자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태였어요. 원래는 이런 상태인데 이가 염색체를 형성했을 때 그 둘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 염색 분체 가닥들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서로 바꿔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서 들어가는 게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라지 A, 라지 B 있는 것만 있었고 스몰 A, 스몰 B 있는 것만 있었는데 이렇게 바뀐 후에는 라지 A, 라지 B, 스몰 A, 스몰 B도 있지만 스몰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가진 새로운 조합도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새로운 조합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전체 과정을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가 염색체를 형성을 했는데, 그쵸? 여기는 지금 위아래 다 교차가 됐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만 교차가 될 수 있지만 두 군데, 세 군데에서 교차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차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헤어지게 되죠. 상동 염색체끼리. 그랬을 때 얘는 원래 다 파란색이었는데 여기 빨간색을 가진 그 가닥이 있게 되고요. 여기는 원래 다 빨간색이었는데 파란색을 가진 그런 염색 분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최종적으로 분리가 되었을 때 원래는 여기 파란색, 빨간색만 와야 되는데 새로운 조합의
염색체가 생겨나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는 2가지 종류만 있어야 됐었는데 4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생세포가 생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차에 의해서 유전자가 재조합이 되었고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유전자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세 번째 요인으로는요. 수정을 줄 수 있어요. 수정. 선생님 수정이 왜요? 일단 배우자가 어떻게 만나느냐도 굉장히 이제 결과가 다양하잖아요. 이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같은 부모 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자손이 나오는 것은 요 경우만 따져보더라도 엄마가 만들 수 있는 그 난자의 종류가 2의 23승가지. 그리고 아빠가 만들 수 있는 정자의 그런 유전적 조성의 그 다른 것들이 2의 23승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종류를.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중에서 하나만 뽑는 거고 이 중에서 하나만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것을 뽑아서 그게 그 수정이 되느냐 그것도 굉장히 확률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거 2개를 곱한 것만큼 수정해서 유전자 다양성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두세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 굉장히 기본이 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뭘 해봐야 되냐면요. 여러분 교재에 몇 쪽인가요? 여러분 교재 60쪽에 있는 내용, 이 부분은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그런 뭐 수행평가에서 빈칸 채워넣기 문제 이런 것들로 정리해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빈칸을 한번 뚫어놓고 채워넣는 그런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체세포 분열이 몇 번 일어나니? 그러면 체세포 분열 1번. 근데 그 감수 분열 같은 경우에는 2번.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색상 변화는 어떻니? 이가 염색체는 형성하니 안 하니?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빈칸 뚫어놓고 한 번씩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선생님이 하나만 좀 짚어볼게요. 나머지는 다 수업 시간에 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분열 장소에 대해서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열 장소가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에서 좀 다른데요. 그 다음에 감수 분열. 자, 체세포 분열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동물세포 같은 경우. 동물세포. 여러분들 몸에서 체세포 분열 어디서 일어나고 있죠? 온몸에서 일어납니다. 온몸.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이론적인 온몸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게 체세포 분열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세포들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분화가 끝나서 분열을 멈춘 세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온몸이라고 표현하지만 분열할 수 있는 그런 세포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식물체에서는 어디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날까? 여러분들 뭐 중학교 때 체세포 분열 관찰할 때 어떤 세포들을 주로 썼나요? 양파에 어디? 뿌리끝 이런 것들을 쓰죠. 그래서 분열이 잘 일어나는 세포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는데 1단원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그렇죠? 형성층이나 생장점. 그래서 주로 생장점이나 형성층에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명칭이 뭐였어요? 이 2가지. 뭐였을까요? 바로 분열 조직이었죠. 분열이 잘 일어나는 분열 조직. 그 다음에 이 분열 조직으로부터 이제 분화되어 생기는 영구 조직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수 분열은 동물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어디서 감수 분열이 일어나죠? 바로 정소난소에서 그런 생식기관에서 정소나 난소에서 감수 분열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에도 식물도 이런 그 생식기관들이 있죠. 바로 꽃밥과 미씨라고 표현합니다. 꽃밥과 미씨. 이런 장소들에서 그 감수 분열이 일어난다 하는 거, 이 정도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네요. 진짜 빈칸 채우기 이것도 선생님이 해봤어요. 그런데 쉽다고 생각해서 이제 점수 주려고 냈는데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좀 못 챙겨서 틀리는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 없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 뭐가 있냐면 우리 수행평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행평가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제, 감수분열 관찰에 대해서 여러분이랑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교재 61페이지에 탐구활동으로 자세하게 소개가 좀 되어 있거든요. 같이 그 과정 한번 살펴봅시다. 자, 61페이지 내용이죠. 탐구 과정을 일단
글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모의고사에서도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전체 과정이요.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게 다 포인트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짚어주는 포인트만 잘 잡으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요. 첫 번째, 백합의 어린 꽃봉오리에서 수수를 따서 에탄올과 아세트산이 3대1로 섞인 용액에 12시간 이상 담가 고정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뭐냐면요. 바로 백합의 어린 꽃봉오리입니다. 어린 꽃봉오리. 백합의 활짝 펴진 그런 꽃을 쓰느냐 아니면 어린 꽃봉오리를 쓰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왜 어린 꽃봉오리를 쓰냐면 감수분열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봐야죠. 감수분열이 완료된 상황을 보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어린 꽃봉오리를 쓰는 겁니다. 활짝 다 핀 꽃에서는 그 다 만들어진 생식세포들만 관찰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수를 따서요. 에탄올과 아세트산이 3대1로 섞인 용액. 요 용액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바로 고정액이라고 합니다. 고정. 고정시켜주는 액체라는 얘기죠. 에탄올과 아세트산 3대1 고정. 뭘 고정하는 걸까요? 생명활동을 그대로 멈추게 하는 거예요. 멈춰서 어떻게? 내가 막 관찰하려고 그러는데 세포주기가 계속 진행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대로 멈추게 하는 그런 액체, 고정액. 그래서 1번은 고정에 관련된 그런 단계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수술 한 개를 직류수로 씻은 후, 그러니까 고정한 수술이죠. 고정한 수술을 직류수로 씻고 꽃밥을 잘라서 받침유리 위에 놓습니다. 관찰할 거니까, 현미경으로 볼 거니까요. 이건 별 의미가 없고요. 세 번째, 아세트산 카민 용액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 해부침으로 잘게 찌는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겠어요? 바로 요 용액이죠. 아세트산 카민 용액. 이거는 뭘 목적으로 용액을 첨가하는 거죠? 바로 염색입니다. 염색. 염색액이죠. 뭘 염색하는 거예요? 염색하는, 염색되는, 염색체. 그렇죠. 염색 잘 되는 애라서 이름이 염색체예요, 사실. 염색체를 염색해서 잘 보겠다. 그래서 아세트산 카민 용액을 쓰기도 하고요, 식물에서. 뭐 아세트 올세인이라고 나온 그런 교과서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써서 보통 빨간색으로, 식물의 염색체는 빨간색으로 염색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가 그 동물 세포 같은 거는 메틸렌 블루라는 그런 파란색 나는 용액을 쓰고요. 그렇게 구분이 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부침을 잘게 찢어서 이것들이 조금 그 조직이 좀 이렇게 흐물하게 이렇게 분리가 되게 그렇게 하는 단계고요. 자, 네 번째, 덮개 유리를 덮고 그 위에 거름종이를 얹은 후 지그시 눌러서 얇게 편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그 받침유리 위에다가 꽃밥을 올려놓고 햇붙임으로 찍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여러 층의 세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이렇게 덮개 유리를 지그시해서 눌러주고요. 지금 이렇게 찍 누르면 염색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밖에 찍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그거를 그 거름종이로 이렇게 흡수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눌러주면 이 세포들이 쫙 펴지는 거를 여러분들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꾹 누르면 깨지겠죠, 이 덮개 유리가. 자, 그 다음에 만들어진 현미경 표본에서 여러 단계의 세포를 현미경의 같은 배율로 관찰한 후 그 결과를 감수분열의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 요 정도밖에 없어요. 어린 꽃봉오리, 그 다음에 이 고정액의 역할, 그 다음에 이 염색액, 요 정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한번 볼게요. 탐구 결과. 여기 보시면 우리가 모식도로 봤던 거랑 이렇게 실제 관찰 결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A, B, C, D, E, F가 다 순서대로 나열이 된 건데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얘는 도대체 중구난방으로 있긴 하지만 지금 염색체 상태로 된 게 관찰이 되죠. 그러면 아, 이거는 전기겠구나. 전기. 자, 그 다음에 B는 아, 중기겠구나. 왜요? 가운데 적도면에 이렇게 일렬로 배열한 거를 볼 수가 있으니까. 사실 자세히 보면 두 줄 석일 거예요. 안 보이지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쪽으로 갈라지고 있는 상태니까 후기겠구나. 하지만 우리가 감수분열은 두 단계로 나뉘어지죠. 1분열과 2분열. 그래서 선생님이 구분하기 위해서 간단히 그냥 뒤에다 1분열, 전기, 중기, 후기라고 이렇게 구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건 무슨 그림인가요? 뭔지 모르겠어요. 잘 보면 이제 새로운 적도면이 생긴 거예요. 아까 여기는 적도면이 여기였는데 이게 나눠지고 나서 새로운 적도면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요거는 중기다. 중기. 선생님이 간단히 나타내기 위해서 뒤에서 2라고 쓸 거고 2분열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갈라지기 시작했으니까 후기는 후기인데 2분열 후기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마지막에 생식세포가 형성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그냥 사진만 보고도 여러분이 이게 어떤 단계인지 맞출 수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 보면 탐구 정리에서 1번 실험 재료로 어린 꽃봉오리 쓰는 이유 아까 얘기했고요. 2번 어떤 단계인지 방금 여기다가 이제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그 A 단계 세포 한 개당 딜량이 4라고 했을 때 D와 F 단계는 몇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여기서 4 상태로 출발했는데 한 번 분열이 일어났죠. 반절 딱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2로 감소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 번 더 분열이 일어났기 때문에 DNA의 전체 양은 다시 반절로 줄어든 1로 이렇게 4, 2, 1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열심히 달렸고요. 여러분들 감수 분열 과정 어떻게 하라고요?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여러분들 복습 충분히 하시라고요. 그거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로 같이 만나도록 하죠.